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자, 그러면 먼저 등비수열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죠. 등비수열, 어떤 게 등비수열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A일 때 여기다가 일정한 수, 이걸 공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R이라고 기호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R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겠죠. 그럼 둘째 항은 A 곱하기 R이니까 AR이고, 여기다가 다시 R을 곱하게 되면 AR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R을 곱하게 되면 A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랬을 때 n번째 항, 그래서 우리 AN이라고 한다 그랬죠.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AN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R에 곱해진 개수만큼.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니까 요 n일 때는 요 R이 하나 더 작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A의 R의 n-1 제곱으로 나타나는 수열을 갖다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개념 열기에 보면은 여기 길이가 1인 선분을 갖다가 3등분을 해서 가운데를 갖다 제거해서 만들어지는 요 길이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n번째 단계에서 남은 선분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번째 단계에서 남은 선분 중에서 한 개의 길이를 갖다가 BN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길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첫 단계에서 이 선분의 길이, 선분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AN의 첫째 항 A1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갔더니 다시 얘가 둘로 나눠지는 거니까 각각 하나에서 두 개씩 나오니까 얘는 4개, 그래서 2의 제곱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또 얘네 들어갔다가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두 개가 되니까 둘 해서 2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n번째 항은 2의 n제곱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3등분을 했으니까 요 하나의 길이는, 요거 하나의 길이는 3분의 1이 되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요 하나의 길이는 다시 요 전체 길이의 3분의 1이 될 테니까 3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면 n번째 항은 3분의 1의 n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이 수열을 갖다가 한번 그래프상에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프상에 나타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수열 A에는 그렇죠. 2, 4, 8, 16 하니까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는데 우리가 커지는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없이 커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커지긴 커지되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커지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커지는 때는 한계가 없이 그렇죠. 무한대라고 하죠. 한계가 없으니까 무한대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로 갖다 우리 그렇죠. 발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N을 보면은 얘는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데 작아지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얘처럼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 그렇죠. 위로 볼록하게 작아지는 경우인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작아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그렇죠. 점점 작아지지만 어떤 한계값을 갖는다 그랬죠. 여기서는 곱해지는 수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0보다 더 아래쪽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 극한값이 0이 되니까 0에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이 0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자, 등비수열도 금방 알아봤듯이 등비수열은요 증가하거나 아니면 발산하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증가하고 언제 발산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등비수열에서는요 수렴할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금방 눈치챈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에는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첫째 항 A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째 항이 0일 때에는 A에는 뭐가 됐든 간에 그렇죠.
곱해지는 공비가 어떤 수가 됐든 간에 얘는 항상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양이 0일 때는 항상 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첫째 양이 0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양이 0이 아닌 경우, 0일 때는 너무 당연하니까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어요. 일반적으로 첫째 양이 0이 아닐 때 우리 A를 갖다 양수라고 정의합시다. 음수일 때는 앞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양수일 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공비가 1보다 클 때 한번 알아볼까요? 공비가 1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수, 그래서 A를 그냥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을 1보다 큰 수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째 양 1에다가 둘째 양은 여기다가 2로 곱하니까 2가 되고요. 셋째 양은 또 2로 곱하니까 4가 되고요. 또 넷째 양은 또 2로 곱하니까 8이 되고요. 점점 그쵸, 커지겠죠. 커지긴 커지는데 오른쪽 위로 점점 올라가는 증가 속도가 커지겠죠. 이런 경우는 무한대까지 커질 것 같아요. 따라서 이때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R이 1 플러스 H라고 하고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H의 N제곱이 1 플러스 NH보다는 크다.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간다.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 H도 역시 0보다 큰 어떤 수니까 H로 곱하게 되면 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 무한대가 되고요. 1에다가 무한대 더하니까 역시 무한대로 증가한다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요. 이런 증명 없이도 우리는 이 증가하는 속도로 보면은 얘가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 한번 볼까요? 1은 어떻게 되죠? 1은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죠. 따라서 1일 때는 얼마를 곱하든 간에 모든 항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R의 N제곱,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항상 1이 되겠죠. 여기가 1이니까 1은 몇 번을 곱해도 1이니까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했는데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얘는 첫째 양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를 갖다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째 양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을 곱하니까 4분의 1, 또 2분의 1을 곱하니까 8분의 1이 돼서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무한대로 작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양수인 경우인데 그 경우는 이렇게 그렇죠. 작아지긴 작아지지만 0보다는 더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도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인데 이때는 양수인 항과 음수인 항을 갖다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양수인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양수인 것은 이렇게 될 테고요.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얘도 보면 알겠지만 얘는 우리가 얘랑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0보다는 더 안 내려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절대값을 보면은 2분의 1, 이 8분의 1보다는 크고요. 32분의 1은 8분의 1보다 더 작아요. 따라서 이때는 점점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증가해봤자 0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진 않겠죠. 플러스 값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때도 역시 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요. 양수항과 음수항을 따로따로 구분해보면 각각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곱할 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런 경우를 진동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동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진동할 때 위에 양수인 값과 그다음에 아래쪽에 음수인 값은 양수는 점점 작아지고 음수는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이 두 값이 하나의 값으로 여기서 0이겠죠.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는데요.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죠. 이게 첫째 항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R이 공비가 네,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극한값도 우리가 뭐 극한값이라고 하지 않지만 결국 이 값도 두 개가 나올 거예요. A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이거나 두 값이 나오는데 극한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값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수렴한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동한다고, 네, 발산한다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요, 이 진동하는 폭이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점점 진동하는 폭이니까 플러스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예요. 이때도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 두 경우는 역시 네,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비수열 R의 n제곱일 때 수렴과 발산의 조건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발산하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만 수렴하는데 언제 수렴하느냐? 네, 이렇게 1과 0에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 나온 이 경우는 이 네 가지 경우는 첫째 양이 0이 아닐 때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렴하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언제라고요? 그렇죠. 첫째 양이 0일 때도 역시 수렴한다. 해서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봤더니 전부 다 네, 3분의 2 n제곱, 1.03의 n제곱, 마이너스 0.5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n제곱이에요. 그쵸? 다 등비 수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공비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지 이것만 알면 돼요. 얘가 바로 수렴 조건이었죠.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3분의 2는 그렇죠. 1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렴하면 1보다 작으면 얘는 그 수렴하는 값은 그렇죠. 극한값은 네, 0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3 얘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얘는 그렇죠. 발산해요.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마이너스 0.5도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가니까 얘는 수렴하고 역시 그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요. 따라서 얘도 그렇죠. 얘는 발산하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니까 특별하게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아크릴판 한 장의 자외선 투과율이 0.45라고 하네요. 투과율이 0.45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처음에 100%의 빛이 들어온다면은 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그렇죠. 45%만 네, 통과한다는 얘기죠. 이 아크릴판 N장을 투과한 자외선의 양 그랬습니다. 자외선의 양이 처음 자외선 양의 AN배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등비수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한 장을 통과했을 때는 0.45가 되고요. 두 번째 장을 통과했을 때는 0.45의 그렇죠.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N은 0.45의 그렇죠. N제곱이 될 테고요. 자, 이럴 때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0.45. 자, 수렴 조건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보단 당연히 크죠? 그 다음에 1보단 작아요. 그랬을 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0.45의 n제곱이라 표시합시다. 그래서 0.45의 n제곱이니까 얘는 그렇죠. 네,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한값의 계산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라 했는데, 자, 극한값 한번 구해볼게요. 극한값 리미트는 그렇죠. 분모 다시 리미트는 분모 분자에 따로 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분모 분자에 따로 쓴다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네, 각각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서 써줘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분모는 4의 n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도 3의 n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렇죠. 분모와 분자가 전부 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얘는 n 플러스 1차고요. 분자는 n 플러스 1차고요. 분모는 n차인데 그러면 n 플러스 1차가 더 크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3의 n 플러스 1제곱은요.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의 n제곱 곱하기 3이에요. 따라서 같은 n차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분모의 최고차항인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분모 분자를 4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누면은 얘는 4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 1이 되고요. 1은 몇 번을 곱해도 1이니까 얘는 4분의 1의 n제곱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죠. 3의 n제곱 곱하기 3이었으니까 얘는 4분의 3의 n제곱이 되고 요 3은 그대로 개수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극한값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1은 리미트 극한값은 n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n이 없는 항은 그대로 남겨두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남겨두고 4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은 그렇죠. 1보다 작죠. 4분의 3도 1보다 작죠. 따라서 얘네 둘은 다 0으로 갈 거예요. 다 0으로 가니까 1 플러스 0분의 3 곱하기 0 해서 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을 한번 문제 3번 한번 해보겠어요. 문제 3번. 자,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5의 n제곱이니까 분모 분자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극한값을 구할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인 2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렇죠. 분모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되고요. 얘는 2분의 5의 n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얘는 0으로 갈 거고요. 따라서 1 마이너스 0이 되는데 2분의 5의 n제곱이 문제네요. 얘는 1보다도 커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무한대가 될 거예요. 따라서 1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무한대가 돼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리미트. 자, 선생님 이때는 2의 n제곱이고요. 얘는 2의 n-1제곱 분모에 n제곱이 두 개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요. 미술 갖다만 보세요. 3과 2는 어느 게 더 크죠? 그렇죠. 3이 더 크죠. 그래서 이때는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 3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 돼가지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마이너스 자 3분의 2에 보니까 여기는 n-1제곱이죠. n-1제곱일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냥 3분의 2의 n제곱 해도 되는데요. n과 n-1은 얘가 한 번 더 곱해진 거예요. 따라서 얘는 3-1제곱에다가 곱하기 분모에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3의 n제곱은 3의 n 플러스 1인데 n 플러스 1제곱은 3의 n제곱에다가 3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결국 얘는 3만 남죠. 그죠? 왜 안 될까? 얍!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렇죠.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요. 3분의 2의 n제곱, n-1제곱도 마찬가지예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에서 하나 빼봤자 얘는 그렇죠. 무한대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얘도 역시 마찬가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은 0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이 전체 값이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결국 얘는 1 마이너스 0 곱하기 3분의 1분의 3 플러스 0 해가지고요. 정리하면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본인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수학 영양 기르기 요거는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볼게요. 숙제로 할 테니까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과제는요 23쪽에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4번 기본문제 4번과 그 다음에 아니지 기초문제 4번과 기본문제 10번
아니고, 네, 11번부터죠. 11, 12, 13, 14에서 5문제. 수학 역량 기르기와 11, 12, 13, 14 5문제를 갖다 풀어보시고요. 도전 문제는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수업 그 과제란에다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 궁금한 문제들 써가지고 풀어달라고 올려주시면은 저나 아니면은 수업 중에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풀어볼 테니까 절대 궁금한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좀 올려주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